나누어 있는데 그 동지역에서 제일 주요한 도로들 중에 하나가 이 연북로고요. 동서로 길게 뻗어 있어갖고 해질 무렵이나 아니면 해뜰 무렵에 잘 타이밍이 맞고 굴간이 맞으면은 정말 큰 달 아니면 정말 큰 해들 볼 수도 있고 노을 지는 모습도 정말 예쁘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은 날씨가 흐린지 아니면 미세먼지가 많은지 좀 풍광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주도에도 미세먼지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주도가 중국이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가까워서 미세먼지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서울을 나쁘면 제주도도 나쁜 날이 되게 많아요. 예, 여행 잘못 오시면 미세먼지만 보다가 아무것도 안 보고 미세먼지만 보다가 가실 수도 있다.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예보는 여기서도 항상 잘 봐야 되는 부분이고 저와 특히 와이프는 굉장히 열심히 챙겨보는 지표예요. 저는 이 차가 수동 변속기 차량인데 뭐 지방이니까 수동도 몰만 합니다만 저는 이거 서울에서 살 때도 이 차 몰고 다녔어요. 특히 그 경부고속도로 그 상행선 아침에 올라갈 때는 야 진짜 거기 달래내복인가요? 거기 차 막히기 시작하면 진짜 일단 조금 가다가 중립으로 빼고 가다 빼고 도간이 나간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아직 무릎은 괜찮은데 하여튼 애로가 좀 있죠. 그에 비해서는 확실히 지방이라 수동변속기 운전하는 데는 큰 애로는 없는 편이고 전주도 전반적으로 도로가 이제 한라산 중심으로 경사가 져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도 경사로 출발 구간이 그렇게 애를 먹을 정도로 심한 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마트나 이런 마트 주차장 올라가는 경우에가 제일 큰 난관일 뿐이지 신림구동 같이 후진으로 높은 경사에서 후진으로 평행주차를 해야 된다 그런 경우는 잘 없어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수동차 타고 다닐만 합니다. 단점이라면은 제가 술 마셨을 때 와이프가 운전을 못한다는 거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대리운전을 거의 잘 안 부르는데 대리운전 부르시면 뭐 어떤 분들은 정말 잘해요. 제 차를 더 부드럽게 변속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시작하자마자 시동 한 서너 번 꺼먹고 출발하시는 분도 있고 참 복불복이 있어서 대리운전을 잘 부르질 않게 됩니다. 요즘에는 술도 잘 마시지 않는 분위기니까 사회적으로요. 그래서 그럴 일도 좀 없긴 한데 과거에 다른 기관에서 근무할 때도 가급적이면 대리운전을 이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차를 산 지가 10년이 다 됐는데 만 10년 거의 다 됐거든요. 발레 파킹이 의무인 경우 그런 경우들 있죠.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병원에서 그런 경우에도 가끔 발레 하시는 분들이 후진 기어를 넣을 줄 모르신다든가 해서 다른 분이 와서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발레 파킹 의무로 하시는데 아이고 잘 시동 계속 틀리시는 분들도 봤고 그래서 발레 파킹 한 서너 번 그 다음에 대리운전은 아마 10년 동안 3번일 거예요. 3번 정도 맡겨본 거 말고는 그런 남한테 이 차에 운전을 맡긴 적이 없었고요. 이 차는 수동에다가 디젤에다 누가 사겠어요. 이 차 수명 다 될 때까지 제가 타야 될 것 같습니다. 다 타고 나중에 수출로 제3국으로 보내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2015년 6월 달에 신차로 사서 일단 국산 준중형 SUV가 수동 변속기 모델이 없어지기 직전에 샀거든요. 제가 살 때 이제 유럽으로 수출을 많이 하던 기아라 스포티지는 수동 변속기 모델이 꽤 생산이 아직도 되고 있을 것 같고 그때는 이제 국내 내수용도 있었고 투싼은 그때도 이미 수동 변속기 모델이 없었어요. 제가 아마 거의 마지막으로 스포티지 수동 변속기를 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수출을 하고 있으니까 부품이 안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015년에 사서 장점이 하나 있어요. 디젤 차긴 한데 요소수가 안 들어가요. DPF라고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매연 저감하는 장치들 부품들 중에 요소수를 넣는 경우가 요즘은 대부분이죠. 유럽에서 만든 그 강화된 매연 기준 유로 5, 6 이런 것들 맞추려면은 아마 DPF나 이런 걸로는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소수를 많이들 넣고 있는데 제 차 같은 경우는 유로 5 기준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유로 6들 많이 나오지만 어쨌든 그래서 DPF라는 부품이 들어가 있고 중간에 한번 국토부에선가 리콜 한번 받으라고 해서 리콜도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DPF 통째로 교환해 준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부품 갈은 적이 있고요. 그래서 요소수를 안 넣어도 돼서 굉장히 좋아요. 그거는 요즘 나오는 디젤 차들에 비해서 만약에 중고로 판다고 했을 때 내세울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말하다 보니까 저 위쪽 좀 한가한 길로 갈 거를 또 이 제일 제주도에서 막히는 노형동하고 연동 이쪽 제일 막히는 지역으로 그냥 무심코 지나가게 됐는데요. 이쪽이 제일 제주도에서는 번화한 지역이다. 서울로 치면은 이제 강남 같은 곳이죠. 노영동, 연동 이런 지역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오면은 편하죠. 큰 마트들 롯데마트, 이마트도 있고 제주도는 백화점은 없어요. 그리고 저 롯데마트나 이마트가 거의 백화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고요. 제주도는 백화점은 없고 어차피 비행기 타고 1시간만 가면 군포공항에서 다시 한 2-30분 9호선 타면은 신세계 강남 금방 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백화점이 생길 만한 요인이 없는 것 같고요. 영어교육도시에 가는 길에 있는 신화월드 쪽에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코스트코가 들어온다고 했다가 안 들어오기로 했다라는 썰을 들은 것 같고 그쪽에는 이제 면세점 같은 것 좀 들어왔는데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이쪽 도로는 확실히 번잡하고 제주 지역 말고 전국 대상으로 하는 시중은행이라든가 증권사들 지점들이 많아갖고 그래서 이쪽은 아파트 값들도 비싸죠. 한참 때 그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 분양가가 한 9억 얼마 한 적도 있었으니까 요즘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또 지방 부동산들 좀 처분하고 서울 쪽으로 가시는 분위기들이 있어서 거래는 잘 안 되는데 가격들은 최고로 올라갔을 때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젊은 친구들이 인건비는 전국에서 제일 낮은데 인건비 낮은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게 고부가 가치 산업이 잘 없으니까요. 근데 물가랑 아파트, 부동산 이런 가격들은 비싸니까 다들 지방에서 서울로 탈출하는 현상은 여기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행을 오시게 되면 대부분 그 관광지, 뭐 풍광이 좋은 곳들이나 예쁜 카페 같은 곳들 위주로 다니시다 보니까 도심지를 다니실 일은 잘 없죠. 네, 뭐 아마 도심지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많이 볼 수 있는 지방도시 풍광 같다 하는 생각 드실 것 같고요. 조금 그래도 다른 지방들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요즘 많이 줄긴 했는데 조금 이제 기온이 높고 그 다음에 야자수가 많죠. 요즘은 야자수들을 많이 뽑았습니다. 그 야자수도 종류가 많은데 워싱턴 야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야자수거든요. 근데 그 야자수가 굉장히 높이 자라요. 높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자꾸 커지다 보면은 이제 제주도 안 그래도 바람도 많이 불고 태풍도 잘 영향을 받는데 이게 자꾸 쓰러지거나 뭐 날려갖고 잎이 떨어져서 사람한테 뭐 다치게 한다 그런 것도 있기도 한데 전선을 많이 건드린대요. 그래서 정전, 단전 같은 피해를 많이 유발을 해서 이국적이긴 하지만 좀 너무 크게 자라서 문제가 돼갖고 많이 도심지 가로수에서는 제거하고 다른 나무로 대체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파트 단지, 대단지 같은 경우는 그 전선 같은 것을 지중화, 지하로 많이 해놨으니까, 그래서 별 무리 없이 관상수로 야자수도 많이 하고 있는 반면에, 도로가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많이 제거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워싱턴 야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코코넛이 열리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코코넛 열리는 그 나무는 또 따로, 품종이 따로 있나 봐요. 서울에서 운전할 때보다 차이가 있다고 하면, 제가 느끼기로는 뭐 다른 지방도 어떤지 모르겠는데 신호를 겁나 안 넣어요. 아, 진짜 신호, 깜빡이가 옵션인지 대부분 신호 진짜 안 넣습니다, 다들. 네. 좀 마주보고 가다가 서로 좌회전하여서 뭐 교차로에서 그렇게 갈 거면 서로 넣어주면, 아 그래 같이 바로 회전하고 좋은데, 마주오는 차가 자기 좌회전해서 제 오른쪽으로 갈 거면서 절대 신호도 안 놓고 오다가 서로 멈칫멈칫하고 있다가 못 들어가고 그런 경우도 많아갖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이제 그 제주 공항에서 서귀포 쪽, 서귀포가 서울 한 2배 정도, 한 배 반에서 2배 정도 되는 지역이니까, 특히 서귀포에서 예를 들어 중문이라고 하는 관광단지 지역, 그런 데 넘어갈 때 바로 지나가시는 대표적인 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노형로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평화로라는 길을 가시게 되는데, 제주도에서는 이제 가장 그 속도, 최대 속도 80km 시속으로 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도로 폭이 큰 도로 중에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고요.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제일 큰 도로들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그래도 산이 좀 보이는 편이네요, 한라산이. 그리고 벚꽃이 아주 만개했습니다. 서울은 이제 좀 피려고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남부지방이다 보니까 벚꽃이 좀 더 빨리 피기도 하고요. 지금 한참 때인 것 같네요. 아무래도 제주도에서 아마 교통량이 제일, 통행량이 많은 도로들 중에 하나다 보니까 지금 낮 시간인데도 차가 굉장히 많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차폭, 도로폭도 굉장히 넓은 편이죠. 왕복 지금 6차선 정도, 6차로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엄밀하게는 여기는 평화로는 아니고 노형로긴 하지만, 어차피 연결돼 갖고 거의 하나의 도로처럼 느껴지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따지지 마십시오.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호 단속 카메라들도 있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우선차로, 전용차로 단속 카메라들도 있는데, 제주도는 택시도 대중교통으로 해서 그 파란 차선 안쪽 도로 차로 달릴 수 있습니다. 택시도 대중교통, 버스 전용 차로가 아니라 대중교통 전용 차로라고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앙 차로 전용으로 24시간 하는 곳들을 제외하면 좌우 쪽은 주말에는 아무나 가도 되고요. 근데 대부분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그냥 귀찮거나 해서 안 가시는 분들 많은데, 그쪽 차로 뻥 뚫려 있다 그러면 주말에는 그냥 달리셔도 돼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 시간 7시 반에서 7시부터 9시랑 그다음에 오후에 퇴근 시간대 4시 반에서 7시 반 사이, 그때 제외하면은 버스나 택시 아니어도 가도 됩니다. 저 이제 제주관광대학교 표지판이 보이고 있죠. 저도 이쪽으로 빠져서 관광대학교 쪽으로 올라갈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도로를 타고 쭉 가서 중문해수욕장 가서 해수욕도 하고 서핑도 하고 싶지만, 일을 하고 저도 먹고 살아야죠. 제주도에는 대학교,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데가 일단 제일 대표적인 것이 제주대학교, 국립제주대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관광대, 한라대, 옛날에 탐라대라고 하던 학교는 폐교를 하고, 폐교라기보단 폐교에 가까운 합병을 해서 지금 제주국제대학교, 국제대학교도 워낙 재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하고 운영 상태가 좀 불안불안해서 대퇴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국제대학교 정도가 있고, 그 정도가 이제 대표적인 교육기관들이고요. 지금 가는 관광대학교도 학과들은 관광에 초점을 맞춘 학과들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카지노 딜러 목표로 한 학생들도 본 적이 있었고, 조직 쪽 하시는 분들도 본 것 같습니다. 네, 제주관광대학교 다 왔습니다. 오늘 회의하기로 한 곳이 창업교육센터니까 저 바로 앞에 지금 있는 곳인데, 주차할 때를 찾아야 되는데 차들이 많네요. 그 앞에 주차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